오늘은 제8회분에 이어서 이 책의 일부의 마지막 회인 9회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8. 고등학교 시절 부모의 관찰은 자녀의 보약이다. 드디어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우리가 낳은 아이가 순조롭게 커서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그 흡족함이란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집안을 누빌 때 보면 집안이 꽉 찬 것 같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큰 아이가 고1 학년 때, 작은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니 집안은 좀 시간이 남는 듯 했지만 여전히 노심초사하는 부모 마음과 분주함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은 사춘기입니다. 저도 경험한 바이지만 자칫하면 아이들이 이제까지 잘 걸어왔던 길도 부모님들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은 아이들에게 이성 문제가 한두 번씩 반드시 발생합니다. 얼굴에 난 여드름을 손으로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고 붓고 아파지듯이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말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조심스레 친구처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아이에게서 이성 문제에 대하여 어떤 눈치를 챘더라도 아이를 혼내지 마시고 아이의 편안한 친구가 된 입장에서 대수롭지 않은 듯 가볍게 처리하시면 무난히 이 시기를 잘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 아이가 누군가와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서랍에서 어떤 아이가 보낸 편지 쪽지, 지금 같으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아이와 한두 번 이야기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희 장래를 생각해서 학생 시절에는 공부가 중요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라 하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즉 사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사춘기의 이성 문제는 표면에 뜨지 않고 흐지부지 사그라졌습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아이들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부모님께서 뒷바라지 하시면서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는 배웠던 실력으로 학생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실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절에는 아이들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른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아이들은 자칫 부모님과 멀리 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모르는 척 감싸며 아이들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부드럽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불만족스럽다거나 고민스러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징후가 관찰되면 부모님, 특히 아빠는 아이들이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절대로 아이들에게 언어 폭력을 하거나 손찌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화가 치밀어도 참고 부드러운 대화로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야 할 것입니다. 즉 부모가 아이의 처지로 내려와서 아이의 친구처럼 대화하여 용기를 북돋아주고 장래를 설계해보고 자신감을 주는 진정한 친구로서의 협조자, 아빠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아빠가 자신을 뽐내며 자랑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처지는 이미 아이들이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은 만약에 권위적인 성품의 아빠께서는 좀 어려운 행동일 것입니다만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타인이 아니고 나몰라라 할 처지도 아닌 바로 내가 낳은 내 핏줄,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휴머니즘이 가득 찬 서양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으로 어른인 아빠가 어른의 권위는 없고 아이들에게 친구와 같이 대화하며 기쁘게 지내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빠의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성장하여 올바른 길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감에 따라 부모와의 대화가 줄어들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대화를 나눴던 습관대로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늘 재화를 하던 부모와 자식은 대화의 대상거리도 많습니다. 학교 생활 이야기, 아이들 친구 이야기, 영어 공부하며 즐거웠던 이야기, 그 내용의 뜻풀이, 두 아이 간에 벌어졌던 이야기, 집 밖에서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 신문이나 방송에서 본 내용 이야기, 장래의 희망 이야기, 엄마와 아빠에 관한 이야기, 친척에 관한 이야기, 그날 톱뉴스 거리에 관한 이야기, 좀 더 나아가서 사회의 실정에 관한 이야기 등을 말씀드리면 숱하게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빠나 엄마가 말씀을 많이 하지 않고 아이들이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야기를 어딘가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할 곳은 생각 외로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족 간의 대화 시간에 부모가 말하고 싶어도 꾹 참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어릴 때부터 계속되면 아이들은 언제라도 무슨 대화의 소재라도 부모님에게 모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으니 이런 사정을 통하여 부모들은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간간히 할 수 있고 더불어 아이들은 정직이라는 중요한 성품을 기르게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예상대로 우리 부부의 말을 잘 따라 주었습니다. 큰아이 고등학교 시절 3년 중에 한두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평소 부모님들과 대화를 즐겨하는 관계로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도 매일 큰아이 모습을 보면서 생활했으므로 중학교 생활을 형이 해온 대로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부는 형과 동생에게 똑같은 시간을 배분하기로 한 계획대로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서부터는 더 많은 시간을 작은아이에게 쏟았습니다. 작은아이도 형이 공부하는 것을 줄곧 보아왔던 처지이므로 두말 없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9. 명문 Y대학교에 합격하다. 드디어 큰아이가 Y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집안 식구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작은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하나의 보석거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보석이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 보석거리는 광채나는 보석으로 만들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연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라는 또 하나의 광석에서
보석고리를 찾아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있는 집, 이렇듯 아내와 저는 바쁜 나날이 연속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대학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성공인 것으로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은 고등학교와 달리 학생들에게 자율권이 많이 주어집니다. 대학 시절에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뚜렷이 갖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놀다가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수했던 학생도 장래에 대하여 좌절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시절에도 부모님의 관심은 항상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들이 장래에 대하여 꿈과 야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부모님이신데 남자 아이들인 경우에는 특별히 아빠의 몫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서로 대화하고 장래를 논의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아빠와 대화하며 함께 공부했던 습관대로 대화를 슬며시 이어가면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시대와 아이들의 시대는 적어도 25년에서 30년의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자란 아이들이 이미 부모님께서 학교에 다닐 때의 그때와 같은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상황도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참고해서 현재의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관찰하시려면 하시면서 아이들이 도박, 운동권, 마약 등 현저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의 의견은 가능한 한 수용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 흐름에 따른 아이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가 있다 해도 아빠가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을 윽박지르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일은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설득을 해보고 이것이 안 되면 아빠 자신의 행동을 아빠가 스스로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으면 아이에게 아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학생이 되었지만 아이들은 아직 이 사회의 험난한 생활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험난한 생활을 잘 알고 계시는 아빠가 아빠의 잣대로 아이를 측정한다면 아이는 반항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에는 틀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 시절인 아이들은 이런 부모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아이들과 의견이 틀려 화를 낸 경우라든지 아이들에게 아빠의 권유로 고집을 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곰곰이 제 자신을 생각해보고 저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아이를 조용히 불러 그 당시에 아빠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아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아이는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일들은 곧 잊어버리면서 이내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아이들은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이 갈 길을 생각합니다. 이때 부모께서 아이들과 여러 방면으로 신중하게 장래를 생각하며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들과 생각과
부모님들이 생각이 다르시다면 굳이 부모님들이 생각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않고 낚시하는 방법, 즉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과 영어 공부를 가르치셨다면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한 후 과학자가 되든 샐러리맨이 되든 자영업자가 되든 고시공부를 하든 어떤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공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의 일들은 세계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세계화가 되어버린 영어는 필수적이고 영어에 능한 사람일수록 인재로 취급받는 시대가 곧 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학 시절 남자아이인 경우 군복무를 포함해서 7년, 여자아이인 경우 4년이라는 기간 내에 아이들의 인생의 기초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로 이 기간에 보석거리는 보석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 연마되고 연마된 보석만이 보석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석거리의 보석 연마 작업에 힘써온 아내를 생각하며 저는 제 나이 50대 후반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내를 도우며 아이들이 장래 문제에 대하여 틈만 있으면 아내와 논의했고 아이들과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성장한 아이들과 장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일은 아이들이 이제 곧 홀로서기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배우던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무렵 아이가 조금이라도 빨리 걷게 하려고 아이의 두 손을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걸음마 연습을 시키고 또 시키고 했던 아내를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자서 걷게 되었을 때 안도의 웃음으로 손뼉을 치며 좋아했던 아내의 모습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이 장래에 대하여 아내와 대화를 해 보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아내의 생각은 성장한 아이들이 그 옛날 걸음마를 배우어 홀로 걷던 그 모습 그대로 홀로 서기에 성공하여 제 발로 걸어서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바람은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빠인 제가 집안일을 하며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는 일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아빠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내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빠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별로 무관심한 듯 별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아빠가 다 그렇게 하는 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아빠가 설거지나 집 청소를 하려면 아이들도 가끔 도와줍니다. 특히 설거지를 도와줄 때면 저는 그만두어라. 아빠가 하지 뭐 라고 말합니다만 한사코 저희들이 한다고 뛰어들면서 설거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 마음은 뿌듯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너희들도 장가들어서 아빠와 같이 그렇게 너희 아내를 도와주어라. 그리고 재밌게 살거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이들과의 대화입니다. 이런 하찮은 소재로 대화는 얼마든지 재미있고 즐겁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중학생이던 시절 제가 속한 어느 부부 모임에서 제가 손위 형님으로 모시는 대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모임에서 화제가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어지자 그 교수 부부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큰아이 교육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번의 큰아이는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늘 전교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 부모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누구 엄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 참 좋겠다 라는 등 칭찬이 몇 년을 두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아이는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래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남들이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무렵에 이 아이의 작은 실수로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빠인 교수님은 성적표를 받아보자 화가 났습니다. 평소 전교 1등과 2등만을 하던 아이가 또 당연히 이런 성적만을 기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교 1등과 2등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추궁했습니다. 옛날 아빠가 공부했던 시절을 빗대어가며 이런 성적표가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음에는 열심히 더 공부해서 반드시 1등을 하겠다고 빌면서 말하는 것도 무시한 채 아빠는 아이를 아파트 문 밖까지 끌고 나와 큰 소리로 나무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아빠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아들에 대한 질책은 아들의 체면과 하소연을 무시한 채 그날 하루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빠와 아들의 대화는 끊기고 서로의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곧바로 다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의 성적이 반에서 맨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알아본 결과 시험을 일부러 잘못 본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반항한 것입니다. 그 한동안 이런 일은 계속되었고 엄마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아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아빠와 아이들 사이는 한없이 멀어졌습니다. 이런 나이의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장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기 쉽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교수 아빠는 공부는 안 하고 자신에게 반항하는 아이가 한없이 미웠고 용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팽팽한 시간이 흐른 뒤 아이는 그 우수한 재능을 파묻은 채 어릴 때부터 당연시 되어왔던 명문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의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만족스럽게 자신이 선택한 대학교를 기꺼이 잘 다녔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교수 부부는 이 이야기 끝에 중요한 몇 마디를 하셨습니다. 아우님, 고등학교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더라도 절대로 이웃 사람들이 알도록 혼내지 마시오. 저는 제 아이를 그때 이웃에 알도록 혼낸 일을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라는 제가 왜 이리도 못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이를 혼낸 사건이 결국 우리 큰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바보이고 밀어냈습니다. 제 아이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반항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의 나쁜 고집이 결국 아이를 실망케 했지요. 교수님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옆에 계신 부인께서는 줄곧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약간의 원망과 큰 아이에 대한 애절한 아쉬움이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일이지만 그땐 아빠가 미웠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 당시 이분께서 저에게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큰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저희 아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경우
어느 일에 부딪힐지 모른다는 생각과 어느 경우에도 이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아빠로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입학까지 공부하는 기간 중 어려운 고비마다 교수님의 경험담은 저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이분의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아내를 맞아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큰아이 결혼식에 참석하여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축하해 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교육이 집안에서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안의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는 밀어주는 마음의 화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말씀은 아이들 교육을 공교육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공교육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교육이 정상화를 외쳐본들 지금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교육의 한계입니다. 공교육이란 원래 여러 사람들에게 균등한 교육량의 배분이 그 목적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특성에 따라 공교육의 질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를 자신의 틀에 맞추어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들면 그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으로는 아이들 자신들의 실력은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다져가고 나머지는 학교 밖에서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얻어내고 학교 밖에서는 가정교육에서 얻어내야 합니다. 가정교육에는 학원을 보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직접 아이들과 함께 공부에 참여하시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없는 행복감이 많습니다. 혹시 어느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잘못 보이면 학생부 내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학생을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모두 지성인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귀하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특히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을 개인지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선생님께서 한 학생에게만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부모님 스스로 아이의 실력을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가정에서 가르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공교육에 보완하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영어 공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중1, 중2, 중3 영어 교과서 과정을 마쳤다면 요즘에는 어린이에게 서양 외국인들이 직접 회화를 가르쳐주는 원어민 직접 회화 학원이 서울에 전역에 전국 도처에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방송하는 TV 채널이나 BMP 또는 DVD나 테이프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 어느 것이든 영어 회화 듣기 말하기를 쉽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더욱 좋아진 것은 토, 일, 요일이 공휴일이 되어 부모님이 집에서 있을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실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향한 관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모든 일에 우선하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아이들 교육이 거의 끝날 때까지 생각나실 때마다 읽으셔서 책의 내용을 완전히 부모님의 경험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아이들 교육에 부모님의 열정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제1부의 마지막 회인 9회분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부의 처음인 10회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